악극 대본으로서의 쌍화점. 쌍화점. 상하점에 쌍화 사러 가고신던 휘휘아비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싸미 이 견박기 남영 들명 다로러 거디러 조고 맞간 삿기광대 내 말이라 호리라. 더러둥시영 다리러 디러 다리러 디러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 귀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위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 귀 잔대 같이 덤거친이 없다. 삼장사에 부려라 가고신던 그 절사주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 델받기 남영 들명 다로러 거디러 조고맞간 삿기 상좌 내 말이라 호리라. 귀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귀 잔대 같이 덤거 층이 없다. 들의 우물에 물을 길라 가고신던 우문룡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싸미 이 우물받기 남영 들며 다로러 거디러 조고맞간 드레바가 내 말이라 호리라. 귀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귀 잔대 같이 덤거 층이 없다. 술풀 집이 술을 사라 가고신던 그 지답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싸미 이 집밖이 남영 들명 다로러 거디러 조고맞간 쉬구비가 내 말이라 호리라. 귀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귀 잔대 같이 덤거친이 없다. 쌍화점은 악극으로서 고려 궁중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중려왕이 특별한 애착을 가진 작품으로서 향각에서 자주 연애되었고 물을 끌어와 조화를 부렸다는 기록도 남아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조선조에서는 음란성을 문제 삼아 금지곡이 되었고 악극의 내용이 후세에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 근래에 와서 수십 편을 훌쩍 넘는 논문과 저서가 출간되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고려 궁중에서 최고의 명석을 얻은 이유를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쌍화점은 어찌 그 짧은 노랫말이 연극 대본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쌍화점은 만두가게로 해석되어 왔는데 만두가게에 광대와 새끼 광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4개의 장의 내용이 모두 하나같이 어디에 갔더니 내 손목을 잡았는데 소문이 난다면 내 말이라 하리라.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그 잔 곳처럼 더러운 곳이 없다. 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고려 궁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만한 내용이 아니다. 무언가 숨겨진 뜻이 있지 않을까? 많은 궁중 악극 중에서도 최고로 여겼던 것이 바로 쌍화점이니 무대 장치나 악극의 스토리가 분명 보는 사람들의 찬탄을 받을 만했을 것이다. 당대 최고 걸작에 걸맞는 숨겨진 내용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쌍화가 만두가 아닌 여성 장식품으로 아마 쌍으로 된 꽃 모양의 머리꽂이로 짐작되며 쌍화점은 보석가게를 일컫는 말임을 그리고 쌍화점 각각의 장이 보석과 여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여자의 손목을 잡을 때 그냥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보석이란 회아비와 관련된 유리구슬, 절에 쓰이는 보물로 옥, 만호, 용궁과 관련된 보석으로 진주, 산호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쌍화를 치장하는 보석이다. 마지막 장에서 여자에게 준 선물은 보석이 아니고 금부치일 것이다. 술집으로 돈을 번 천한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금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무대 장치 역시 각종 보석상의 특징에 따라 화려하게 꾸몄으며 보석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여자들을 유혹하는 스토리가 대단히 재미있게 짜여 있어 청중들의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석가게의 무대 장치가 마련되면 구경하러 오는 여자 중 미녀를 골라 유혹을 시도하는데 극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여러 번 보아도 실증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쌍화점의 진면목은 상류층의 사회 인사들의 도덕적 타락상에 대한 해학적 비판, 그리고 보석에 대한 탐욕과 도덕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들의 이중적 심리에 대한 해학적 풍자에 있다. 전반부는 상류층 인사들의 성적 타락상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소문이 난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얼토당토하는 핑곗거리를 만들어 놓고 남 탓으로 돌리는 사회풍조에 대한 비판적 풍자이다. 또한 소문을 들은 여자들은 모두들 혼자말로는 귀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라고 하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와서는 속마음 감추고 그 잔대 같이 난잡한 데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여자들의 이중적 심리와 위선을 풍자함으로써 폭소를 자아내게 한 것이다. 보석으로 미인을 유혹하는 과정도 재미있지만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해악성에 더하여 당시의 상류층 인사들의 도덕적 타락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기지는 정말 감탄할 만하다 할 것이다. 쌍화점이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 첫 번째 장만 철저히 분석하면 다른 악장들은 저절로 해석된다. 첫 장을 살펴보자. 악장 가사에 실린 것을 소개한다. 상화더미에 상화사라 가고신던 휘희압이 내 손목을 주여이다. 이 말씀이 이 덤받기 남영들명 다루러 거디러 조고맛감 삿기광대 내 말이라 호리라. 더러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루러 거디러 다루러 귀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위 다루러 거디러 다루러 귀 잔대 같이 덤거친이 없다. 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상하점과 덤거친이이며 다른 말들은 의미 파악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덤거칠다는 고증을 통하여 난잡하다, 지저분하다라는 뜻의 고어임이 일찍이 밝혀졌다. 그러나 섬세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행간의 숨은 뜻을 살펴야 할 것이다. 상화점은 양주동이 쌍화를 상화로 읽은 것과 만두를 상화라 하는 것을 연관지어 만두가게로 해석했다. 현재 통설로 수용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새끼광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어찌 만두가게에 광대가 있고 또 새끼광대가 있겠는가? 최근에 쌍화점이 아랍 상인이 경영하는 보석가게라는 제안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쌍화 사러 갔다는데 쌍화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쌍화점이 극단을 거느리는 이동식 보석상이라는 것과 쌍화는 쌍으로 된 꽃 모양의 머리꽂이를 지칭함을 밝히고자 한다. 아랍인들은 일찍이 유리를 발명하였고 유리구슬을 만들어 세계 도처에 팔았다. 유리구슬은 신라 때부터 들어왔으며 왕릉이나 큰 절의 탑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매우 귀중한 보물이었다. 고려 때에 와서는 아랍 상인들이 극단을 끌고 큰 도시를 다니며 유리구슬 등의 보석을 팔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쌍화는 꽃 모양의 여자 머리 장신구의 일종이었으며 좌우대칭을 이루게끔 꽂아야 했기에 쌍으로 팔았다. 회해아비가 연관된 것은 쌍화 장식에 유리구슬이 사용되었고 아랍 상인들이 품질이 좋은 구슬을 팔았기 때문이다.
유리 제조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13세기경에는 유리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몽고와 더불어 온 아랍 상인들이 고려의 유리 구슬을 보급하여 대중화시켰으며 좀 여유 있는 사대부집 안학들은 유리장식 쌍화를 어렵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시기에 많은 유리 유물이 다량 출토되고 있으나 유리 구슬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신라 불국사 석가탑 유물로 다량 발견된 바 있어 오랜 세월이 지난 충렬왕 때에는 유리구슬 장식 쌍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으며 충렬왕 당시 사치를 즐기는 귀족 부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을 수 있다. 어쩌면 쌍화점은 삼장사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보석상으로서 화폐 유통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충렬왕의 바람이 은연중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쌍화를 상화로 읽는 것은 휘희아비에 대응하는 어구로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흘려 읽은 것이다. 한자를 변개한 것은 흘려 읽은 어구에 대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화는 만두를 의미하는 말이니 상화점은 만두 가게로서 화자의 여인이 쌍화점 드나들기를 만두가게처럼 자주 했다는 비유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남영 들명의 해석에는 섬세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남여 들면으로 해석했다. 소문이 난다면 내 말이라 하리라, 즉 입단속하는 내용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다음 행이 나도 자러 가리라 이니 이미 소문이 다 난 것이다. 물론 입단속을 시켰음에도 소문이 날 수 있지만 이건 작자의 의도와 다르다. 형태상으로도 남영 들명은 나면서 들면서로 해석해야 한다. 같은 어미가 반복된 것이니 나며 들며 또는 나면서 들면서가 되어야 하며 이는 나고 들면이라는 해석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 세 번째 행의 해석은 그 말이 점 밖으로 나면서 들면서가 되고 이럭저럭 소문이 다 났다는 말이 된다. 또한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남영들명과 내 말이라 하리라 사이에 다루러 거디러 조고맛감이라는 여음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후렴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들면서 나면서 시간이 지나 소문이 다 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말이 나면서 들면서 다음에 여음을 연주하며 한참 지난 후에 내 말이라 호리라가 나왔다. 이건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까? 소문이 다 났는데 정작 당사자는 시침이 뚝 떼고 그건 새끼광대가 지어낸 말이라 할 것이리라, 즉 새끼광대가 지어낸 말이라 할 것인가 라는 의미이다. 호리라는 분명 하리라와는 다르다. 하리라의 고어 표현은 하리라이다. 하리라 대신 호리라라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달리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간의 숨은 뜻은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도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며 새끼광대가 지어낸 말이라 할 것인가로 해석해야만 전후 문맥이 자연스럽게 통한다. 호리라는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라로 이루어진 말이며 리라라는 어미를 쓴 것은 뭐뭐뭐 말이라 할 것이리라 라는 어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해석을 하면 아래와 같다.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었는데 회아비가 내 손목을 쥐었습니다. 이 말이 이 점 밖으로 나면서 들면서 조그마한 새끼광대 내가 지어낸 말이라 할 것이리라.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그 잔대같이 난잡한 것이 없다. 위의 해석은 문구상 해석이며 약간 외설적인 면이 있지만 평이한 내용이다. 이 정도로서 어찌 당대 최고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쌍화점은 여느 명작과 마찬가지로 행간의 숨은 뜻을 파악했을 때 비로소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쌍화점이 보석상이며 연극과 더불어 불려진 노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숨은 뜻을 찾아보자. 행간의 숨은 뜻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화자 A는 쌍화, 즉 머리 장식을 사고 싶어 쌍화점 보석상을 갔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회아비가 손목을 잡았다.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새끼광대는 왜 등장시켰을까? 분명 주인 심부름을 했을 것이다. 예쁜 여자 고객을 골라 주인에게로 안내한다. 몇 차례 찾아온 여자를 결국 깊숙이 자리한 주인 방으로 인도하여 눈이 휘둥그레질 유리구슬 장식의 쌍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넌지시 손목을 잡으며 쌍화 하나를 쥐어준다. 이 말이 남영들명의 제3행을 노래 부르면 소문이 쫙 퍼졌다는 암시로 제4행의 여음, 다루러, 거디러, 조그맛감이 합창과 함께 연주되며 네 말이라 호리라를 노래할 때 합창소들은 모두 화자 A를 손가락질한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화자 A가 소문에 대한 핑계를 댄다는 것이 새끼광대가 지어낸 말인데 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오가 된다. 이 또한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가. 청중들은 이 구절을 듣고는 폭소를 터뜨렸을 것이다. 새끼광대에게 온갖 심부름 다 시켜놓고서는 이렇게 뻔뻔스런 핑계를 대다니 나 참. 이러한 반응을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믿건 말건 우선 발뺌을 하는 수밖에. 이러한 여자의 심리를 솔직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쌍화점의 내용이 감칠맛 나지 않은가? 인기를 끌만한 소지가 충분하지 않은가? 여기서 쌍화점 전체의 예술성을 한번 짚어보자. 주제는 쌍화라는 보석 박힌 머리꽂이와 여자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보석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자와 보석이 얽힌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여자 유혹에는 보석이 당연 최고다. 거상을 거느린 회의 아비가 먼 타국에 와서 예쁜 여자를 탐하고 있다. 새끼광대를 시켜 다리를 놓고 보석으로 유혹한다. 이 소문이 퍼져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다소 퇴폐적인 감이 있긴 하지만 가사 내용은 크게 외설적이지 않다. 단지 내 손목을 잡았다는 정도이니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활락음을 상징하는 청산별곡의 해금 켜는 소리보다는 훨씬 정도가 약하다. 그러나 청산별곡에서는 외설적인 내용이 모두 상징적 표현으로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반면 쌍화점에서는 살짝 드러나 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작자의 개인 취향이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 한번 따져봄직하다. 소교는 민요처럼 여러 사람을 거치며 고쳐 쓰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극의 주제는 보석과 여자이다.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동식 보석상에 머리 장식 사러 갔었는데 회의 아비가 내 손목을 쥐었습니다. 이 말이 점 밖으로 남여들며 소문이 퍼졌는데 조그만 새끼광대가 지어낸 말이라 핑계를 댈 것인가. 혼자서는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잔대같이 더러운 게 없다. 어느 한 구절도 바꿀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는 너무 직설적이라는 느낌이 있다. 보석을 보는 여자마다 부러운 눈치더라 정도로 표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몸을 팔았다는 느낌이 강하여 작자는 애써 보석을 감추었다. 이것이 연극을 보지 않고는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다. 결코 의도적으로 몸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 두 행의 표현은 꽤나 외설적이다. 그러나 보석을 보고 느끼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또한 여자의 이중적 심리를 솔직하게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어떻게 그 짧은 두 행으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달리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폭소가 나올 수 있겠는가? 어림없는 소리, 기껏해야 빙글의 웃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대본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 웃음을 위해서는 한 여자가 혼자 갈 때는 나도 자러 가리라 했다가 우물가에서 잡담할 때에는 그런 더러운 짓이라고 욕해놓고는 돌아올 때 혼자가 되면 또다시 자러 가리라 하는 식으로 대본을 짤 수도 있다. 이중적 여성 심리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짧은 두 행의 표현은 그야말로 필수적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표현이다. 쉬운 말에 간결하면서도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정도이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고려 악극의 예술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나머지 세 개의 악장에서는 보석이 바뀌고 주는 사람과 장소만 달라질 뿐 내용은 거의 같다. 삼장사, 사주, 우물용, 술집 주인 각각이 주는 보석만 다르다. 이에 대해선 후렴과 여음을 뺀 가사와 해석만 싣는다. 또한 똑같이 반복되는 오행, 육행도 생략했다. 원문 제2장 심장에 불혈아 가고 신던 그 델 사주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 델받기 남영들명 조그맣간 삿기 상좌 네 말이라 홀이라. 해석 삼장사에 불을 켜러 갔었는데 절사주가 내 손목을 쥐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절밖에 나면서 들면서 조그만 새끼 상자가 내가 지어낸 말이라는 할 것인가? 분명 지어낸 말이라 할 것이리라. 제3장 들의 우물에 물을 길라 가고 신던 우문용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 우물받기 남영 들명 조고 맛간 들의 바가 내 말이라 홀이라. 둘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었는데 우물용이 내 손목을 쥐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우물밖에 나면서 들면서 조그만 두레바가 내 말이라고 할 것인가. 제4장 술펄 집이 술을 사러 가고 신던 그 집 앞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 집 밖이 남영 들명 조그맣간 시구비가 내 말이라 홀이라. 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갔었는데 그 집 앞이 내 손목을 쥐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집 밖에 나면서 들면서 조그만 쇠굽비가 내 말이라고 할 것인가. 제2장에서는 사주라는 말로 미루어 삼장사절은 다 지은 절이 아니고 건축 중에 있다. 절을 건축할 때는 탑에 불경과 같이 봉안할 보석을 준비하는데 사주가 타락해서 사사로운 비리를 저지른다는 사회 풍자가 있다. 제3장에서 우물용을 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왕이 보석을 주고 여자를 유혹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다용이 아니고 우물용이다. 작은 용이니 왕족이나 지방호족을 비유한 것이다. 그들 역시 타락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예쁜 여자를 탐하고 있다는 풍자가 있다. 전술한 바 향각에 물을 끌어와 조화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으니 무대 장치는 여자에게 용궁을 가는 것처럼 속여서 우물용에게 데려가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돈 많은 술집 주인인데 그 역시 예쁜 여자만 보면 뚜쟁이로 다리를 놓아 온갖 수작을 다 벌인다. 당시 증류수, 소주 만드는 비법이 몽골을 통하여 전해졌으며 일본 원정을 위하여 대규모 증류장치를 안동, 마산, 제주에 설치하고 운영했는데 몽고 앞잡이들이 비법을 전수받아 소주 사업을 벌여 막대한 부를 누렸다. 그들은 무례한이 많았는데 역시 여자를 탐하여 말을 잘 안 들으면 강제로 납치해서 데리고 가지만 보석, 아마 금꽂이 쌍화를 보고는 여자의 표정이 달라지는 장면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역시 타락한 사회상을 풍자한 것이다. 장기간 대몽항전을 겪으며 사회 곳곳이 타락했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열심히 살도록 하라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어쩌면 이것이 충렬왕이 의도했던 목적이 아닐까. 이 연극은 충렬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연극의 주제는
절의 사주, 우물용, 술집 주인 등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는 모두 보석을 좋아하는 여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렇게 즐기고 있다이다. 가물을 즐기는 충렬왕에게 조금도 괴념치 마시고 즐기면 된다는 것이다. 충렬왕의 측근 행신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충렬왕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별로 할 일이 없다. 몽고 공주가 왕비로 들어왔고 따라 들어온 몽고 관리들이 나랏일을 좌지우지하는 판이니 정사를 돌볼 마음이 나지 않아 울적한 기분을 행신들과 더불어 풀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한 왕은 아니었다. 오히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에 무력증을 느끼고 조악에 빠져들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의 능력을 달리 분출시킨 것이 예술 분야이고 악극이었으며 남장 별대를 세계 최고의 극단으로 육성시켜서 원나라 극단을 눌러보고 싶은 욕망도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궁중악으로 예술성이 높은 것이 많다. 청산별곡, 만전춘, 서경별곡, 동동, 가시리, 이상곡 등은 그 내용을 파고들수록 더욱 심오한 경지를 느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쌍화점은 악극으로서 단연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현란한 무대 장치에 보석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흥미스러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여 타락한 사회상과 여자의 이중적 심리를 예리하게 풍자함으로써 관객을 매료시킨 작품이니 그 수준은 분명 세계 최고였을 것이다. 매번 연극 때마다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큰 폭의 포용성을 갖는, 그래서 보고 또 보아도 지루하지 않는 연극이 되도록 하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연극 대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쌍화점은 시가 전체의 무리 없이 해석되고 있지만 기왕의 해석으로서는 해학적 풍자 내용의 파악이 어렵다. 음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문에 대한 억지 핑계가 그냥 재미있다 정도이다. 이 정도의 이해로서는 고려 궁중 악극으로 최고의 인기를 차지했던 작품의 전수에 접근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쌍화점을 만두가게로 해석한 것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며 행간의 숨은 뜻을 정교하게 풀어내지 못하여 각 장과의 상호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쌍화가 꽃 모양의 머리 장식으로 쌍으로 팔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쌍화점은 이동식 보석 가게임을, 또한 고급 쌍화는 보석을 박아 영롱하게 치장을 했는데 고려 후기에는 유리구슬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유리장식 쌍화가 귀족 부인들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될 정도였음을 보였다. 당시에는 아랍인들이 유리구슬을 가져와 팔았는데 거상으로 극단을 끌고 다니며 장사를 했다. 이러한 당시 상황만 파악하면 쌍화점 1년의 내용은 저절로 이해가 된다. 쌍화점 관련 악장을 제1장으로 배치시킨 이유도 저절로 드러난다. 제2장의 절 공사장에 있는 보석으로 불상과 탑에 봉안할 옥, 만호, 제3장의 우물용과 관계되는 보석으로는 물에서 나오는 진주, 산호가 있으며 모두 쌍화 장식에 사용되는 보석이다. 제4장의 술집 주인 준 선물은 금꾸지 쌍화로 추정된다. 따라서 쌍화점 4개의 장이 모두 쌍화와 관련이 있다. 때문에 전체 시가의 이름을 쌍화점이라고 붙인 것이다. 전혀 상관이 없는 4개의 시가를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던 쌍화점은 머리 장식, 쌍화 하나로 묶여져 있는 보석에 관한 노래이며 쌍화점은 쌍화를 파는 보석 가게임을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통하여 밝혔다. 쌍화점이 고려 궁중 악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이유가 여자와 보석에 얽힌 이야기로 타락한 사회와 여자의 이중적 심리를 풍자함으로써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해악성에 있음을 밝혔다. 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악극이었으며 700~800년 전의 악극을 현대에 되살려도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문학적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그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